오늘 조선별난사는 권력에 미친 악인은 안동인가, 국가를 위한 결단인가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계유정난은 1453년인 계유년에 세조로 즉위하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세종과 문종의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무인정사, 중종반정, 인조반정과는 달리 계유정난은 세종과 문종의 고명 대신으로 단종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던 신하들을 죽이고 단종도 귀양 보냈다가 끝내 죽여 반정을 정당화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조선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후라서 많은 반발에 직면하였고 세조의 정통성은 이후 조선의 기득권을 잡는 살림 세력에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정난은 정계의 혼란인 정난이 아니라 난리를 안정시킨 정난인데 김종서와 황보인, 안평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을 수양대군이 수습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극은 1차적으로는 문종이 미처 뜻을 다 펼치기도 전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승하하고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한 사실에 있습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할 경우 보통 대왕 대비 또는 왕 대비가 수렴청정을 통해 왕이 장성하기 전까지 정치적인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명줄부터 온갖 돈이 없던 문종은 아내복도 없었는지 3명의 세자빈을 들였지만 모두 이혼하거나 죽어버려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왕후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단종의 조모인 소원왕후는 세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단종의 모후인 현덕왕후는 세자빈 시절에 단종을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세조는 어머니인 소원왕후에게는 극진해서 소원왕후가 문종 사후까지 살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손자에 대한 수렴청정을 했더라면 계유정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가설도 있습니다. 친모에게 칼을 겨누었다간 부모와 자녀 간의 효를 중요시하던 유교 성리학이 강성했던 조선이었으니 당연히 온 나라 전체가 들고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끝장날 때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바로 당시 대비인 인목왕후의 폐위라는 걸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종은 제2시의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에게 자기가 죽은 뒤 어린 왕세자가 등극하였을 때 그를 잘 보필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단종 초기에는 의정부와 군권을 장악한 당시 좌의정 김종서를 중심으로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정분 등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신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의 불만을 사게 되는 상황에서 왕의 숙부들은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능력있고 야심만만한 왕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문종의 통치기에 정치, 문화사업에 참여한 과정에서 각자 만만치 않게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의 적차남 수양대군과 적삼남 안평대군의 세력이 가장 강성해서 사실상 왕실은 두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세종 치세 후반기에 의정부 서사제 등을 실시해 대신들과 신료들의 권력이 강해진 상황에서도 태종이 다진 왕실의 권위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대신들이 국정을 맡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실록에서는 권신 김종서들을 처단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지만 승자 마음대로 가공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김종서나 황보인, 정분 같은 고명 대신들은 강력한 종친이 왕권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가장 위협적인 수양대군을 견제하려고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포섭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또한 강력하게 수양을 견제했다기보다는 이의제의의 수법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들은 단종 즉위에 대한 명나라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양대군을 명나라로 보냅니다. 당시 중국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으며 수양대군의 세력이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무력화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종서나 황보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고 수양대군은 명나라에 갔다 올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나 황보인은 수양대군을 바로 숙청해버릴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양대군이라고 이런 사태를 가만히 넋놓고 지켜볼 리가 만무해서 조용히 권남 한 명을 같이 재능이 있으나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을 두뇌가 되어줄 사람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친하게 지내던 집현전 학사 출신 소장, 관료인 신숙주나 황희 정승의 아들 황수신,
충돌 시 수족이 되어줄 홍윤성, 홍달손, 양정, 이진규, 이징석 등의 무관등을 끌어모았습니다. 심지어 천민 출신인 임자번까지도 끌어들였는데 측근들을 보면 신숙주를 제외하고는 앞길이 훤한 사람이 없는데 권람은 장원 급제했지만 출세 가도를 못 달렸고 한명회는 급제조차 못했습니다. 종친중 세종의 큰형 양녕대군과 수양대군의 동생인 이명대군, 영흥대군, 신빈 김씨의 아들 계양군 등도 수양대군을 지지했고 세종의 차녀 정의공주의 남편인 연창의 안맹담도 계유정난에 참여했습니다. 종로구 제동의 이름이 계유정난에 기인한다는 설화가 있는데 제동의 옛 이름은 제꼴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해 거리에 피가 흥건하자 백성들이 죄를 부려 핏자국을 지웠고 이에 제꼴이라 불렸답니다. 계유정난의 시작. 단종의 즉위 이후 곧 수양대군은 한명회 등의 조언을 받아 후일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사전 쿠데타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작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안평대군이 이현로의 조언으로 사신으로 가겠다고 자청을 했던 상황이었으나 수양대군이 이를 저지시키고 자신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실록에 보면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갔을 때 코끼리가 수양대군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절을 했다거나 중국인들이 수양대군을 부처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양대군은 석보상절을 편찬하고 특히 간경도감에서 우리 글로 된 불경을 상당량 간행하는 등 불교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이렇게 수양대군을 대놓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당시의 실록이라서 이 부분은 실록 중에서 원문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안 되는 몇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행기를 통해서 수양대군은 상국인 명나라의 자신이 조선의 유력한 왕자임을 알리고 인맥을 얻었으며 후일 사후 승인 등의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신숙주를 완전히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며 본래 목적이었던 김종서 등의 조정 대신들의 경계심도 어느 정도 무마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귀국 후 수양대군은 수하 세력들과 함께 방해가 되는 반대파 조정 중신들을 싹쓸이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한명회의 살생부입니다. 이 살생부의 첫머리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반대파의 거두였던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음력 10월 10일에 수양대군은 수하무관, 양정, 홍달손 등을 통해 준비한 병사들을 이끌고 경복궁을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직접 관복 차림으로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침 이날 단종은 궁을 나와 누나 경희공주의 사저에서 묵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궁의 경비 상태는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느슨해져 이날을 쿠데타의 거사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병을 준비하면서 소집시킨 무인들 앞에서 정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듣자마자 역모라고 판단해 기겁하여 대열에서 이탈 북문으로 도주한 이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하들 앞에서 수양대군은 혼자라도 결행한다며 몇몇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김종서는 거사 며칠 전 수양대군 파인 신숙주, 최양의 방문을 받았고 계유정난 당일엔 핵심 세력인 권람의 방문을 받았지만 설마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왕자의 신분인 수양대군을 공손히 대접하려 했으나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수하들과 함께 대기하면서 편지 한 통을 김종서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종서가 편지를 달빛에 비춰보는 순간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종 이머우릉이 철퇴로 김종서를 내리쳤고 이어 양정이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와 주변 사람들을 칼로 내리치면서 정변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수양대군은 서둘러 단종이 머무르고 있던 경희공주 저택을 비롯한 도성 사대문과 주요군 시설, 요충지를 확보한 뒤 이미 장악당한 경복궁으로 들어갑니다. 궁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동부승지 최영인데 수양대군은 최영에게 단종의 접견을 요청하고 수양대군은 최영에게 조정신료들의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최영은 처음에는 넘기기를 주저했지만 수양대군의 협박을 못 이겨 명부를 넘기고 마는데 이 명부는 살생부가 되면서 바로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국왕 단종에게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짜고 역모를 획책했다고 보고했으며 한명회와 홍윤성, 홍달손을 시켜서 광화문과 대궐문을 장악하도록 명령합니다. 정난의 최종 단계에서 단종의 명을 빙자하여 조정 대신들을 모두 입궐하게 하는데
수양대군에게 협조적이었던 공조판서 정인지, 참판 이계전, 이순지 등은 무사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파로 살생부에 적힌 영의정 항보인 좌찬성 이양, 병조판서, 조극관 등은 모두 철퇴에 맞고 몸이 으스러진 채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한 부상만 입었을 뿐이었고 살아서 며느리의 친정으로 피신한 이후 다시 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김종서도 양정과 이용신 등에게 발각되어 목이 잘리는 등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문종의 능인혈릉에서 비석 제작을 감독하고 있던 민신과 5 아들들을 혈릉에서 참살하고 문종의 고명 대신인 우의정 정부는 일단 유배시켰다 회유가 안 먹히자 결국 교영에 처했습니다. 이로써 세종과 문종의 유지를 이어받아 정사를 주도하던 세력은 모조리 살해되면서 세종이 꿈꾸던 조선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계유정난 그 후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 날 아침에 김종서, 김승규를 비롯해 황보인, 조극관, 민신, 이양 등의 신료들은 함께 영모죄라는 누명을 쓰고 저자거리에 효시되었습니다. 이후 형제인 안평대군마저 영모로 몰아서 강화도로 유배시켰다가 사약을 내렸으며 살해된 조정중신의 첩첩, 자녀들을 노비로 전락시키고 공신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비정한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수양대군은 정난 공신 1등 자리에 수양대군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정인지를 좌의정에 임명했으며 자신의 맏아들 도원군의 장인이었던 한학을 우의정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일병마 도통사 등 온갖 직위를 모두 겸직하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수양대군은 사실상 단종을 따르는 세력을 모조리 숙청하고 모든 권력을 찬탈하는 데 성공하면서 실질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파들을 2등, 3등으로 책록하여 조정의 주요 관직들을 독점했으며 집현전에 자신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게 하는 등 단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고 왕위 찬탈 행보를 계속합니다. 결국 2년 만에 어린 조카가 숙부에게 양위를 함으로써 끝내 권좌를 찬탈하기에 이르는데 단종은 강제로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고 실권이 없는 상황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난공신으로 책봉된 42명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실제로 이후 단종 복위 운동에 뛰어드는 집현전학자들이나 왕실의 인물 등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포섬용으로 보기에는 지위가 높고 실권을 포함한 직책들이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난공신과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임명한 좌의 공신을 비교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계유정난의 참여 세력에 대한 이견도 나타납니다. 계유정난의 파장은 상당에서 김종서의 측근인 이징옥이 후일난을 일으키는 등 민심이 매우 혼란해졌으며 난이 평정되면서 또 다른 공신들이 생겨 훈구파로 신권이 강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시절의 전설이나 야사를 살펴보면 민심이 단종에게 동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의품송이 세조를 위해 가지를 들어주었다거나 문수보살이 세조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세조 측의 편을 드는 설화도 존재해서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그러나 세조 정권이 정통성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미담을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들의 경우는 후대에 더해진 경우가 상당해서 어디까지가 당시의 관점이고 어디까지가 후대에 더해졌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숙주나물 이야기로 명백히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로 당대에는 없던 단어였습니다. 또한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남효온의 육신전은 전기소설이며 순수하게 평가하기에는 남효온이 김종직의 직전 제자라 초기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과정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단적으로 무우사화의 단초가 된 것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남효온과 사형제인 김등필이 실록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후살인은 이 문제를 상당히 강조했던 것도 있습니다. 한때 성산문이 정난공신에 포함되고 집현전학사들을 비롯한 단종 근황파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아 권신 김종서, 황보인 등을 싫어한 소장파들이 계유정난을 찬성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단종을 아예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반대했다는 것이지만 소장파들은 계유정난을 축소하고 정난공신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으로 죽은 이들은 이후 숙종대에 다시 복권되었고 장릉 매식록 명단에 포함되게 되며 조선 전기의 문무를 상징하던 기관인 집현전과 총통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유정난이 성공으로 끝나자 정난을 이끈 공신들에 의해 관아파가 훈구파로 변질되어 왕권을 약화시키며 혼란을 일으키자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살인파를 등용하게 됩니다. 왕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유정난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장손 왕위 계승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42명이나 되는 공신들의 세력이 생겨나 왕권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신 세력들이 왕권을 등에 업고 반대 세력들 축출에 앞장서는 등 부정부패와 전횡으로 세조가 여러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세조 본인이 신하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과는 별개로 공신들의 전횡에 손을 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결과적으로 관료들의 전횡이 심각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왕권이 강력했다는 인상과는 달리 정작 양정의 모욕 사건과 이시애의 난 시절 최측근인 한명회와 신숙주가 난에 가담할 것을 두려워해 일시적으로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반란을 진압할 때도 기존의 친위 세력이 아닌 구성군 이준과 남이 같은 비주류를 임명하고 정난 이후 이들을 신공신 세력으로 만들려 했던 시도 등 세조가 외줄고개를 부리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권력에서 멀어지고 있어 세조의 편을 들어준 종친들은 계유정난 이후 공신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구성군 이준 이후에는 가까운 종친이 높은 벼슬을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리 잡아가던 유교적 질서를 왕실의 종친이 앞장서서 무너뜨린 사건이라 유학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대표적으로 김시숙 같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스스로 은둔해버리기도 합니다. 계유정난의 나비 효과로 권문세족들의 특기가 다시 공신들에게 돌아가고 왕 이승계의 정통성이 무너지면서 이후 즉위하는 왕들은 자신의 정통성과 자리보존을 위해 공신남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신남발은 연산군부터 명종 때의 사화, 이괄의 난, 정묘호란의 배경이 되어 조선의 전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한편 왕실어른의 부재로 인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성공이 가능했던 정난이라 후대 자손들인 조선 왕들은 이를 교훈 삼아 왕비가 죽으면 무조건 계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의 이런저런 뒤이야기. 한편으로는 명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인 정난의 변이 존재하는데 야심이 많은 숙부가 장손인 큰 조카의 자리를 강탈했고 정난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조선은 수도에서 관료들을 죽이며 빠르게 끝난 반면 명나라는 대륙답게 화동지역 전역에서 아예 전쟁을 벌였습니다. 수차례의 피 튀기는 전투가 일어났고 인명 피해도 전황을 볼 때 1만 명 단위는 가볍게 넘깁니다. 사후처리도 건문제가 수도 남경 응천부가 불에 탈 때 함께 타 죽은 것으로 추정되어 시신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고 건문제의 충신 방효유와 함께 그의 10족이 멸족될 정도였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걸었던 단종과 권좌를 호시탐탐 노린 수양대군 및 실세와 대의명분 사이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인간 군상이 나오는 시기라 사극의 단골로 다뤄지는 소재 중의 하나인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드라마의 중심이 누구인가에 따라 관련 인물들의 캐릭터가 다르게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김종서를 보면 단종의 비극에 초점을 둔 사극에서는 그야말로 충신으로 묘사되지만 고뇌하는 수양대군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에서는 권력을 탐하는 권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양대군은 의외로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린 영웅우걸이자 사극 속에 고뇌하는 인간형으로 미화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권력에 미친 악인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파천모에서는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대결 구도를 기반으로 극이 전개되는데 수양은 극 중에서 끝까지 김종서를 설득, 회유하기에 힘쓰나 김종서는 대척점에 선 채 주살됩니다. 역대 사극들 중에서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충실했던 사극으로 유명한 왕과 비는 계유정난의 묘사도 실록의 묘사를 거의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단종실록의 왜곡된 부분들까지 충실히 따라가 세조를 구국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지만 김종서를 역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공주의 남자에서는 피눈물도 없는 권력욕의 화신으로 묘사되며 관상에서는 삼국지연의의 조비가 생각날 정도로 왕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권력에 미친 악인의 난동인가, 국가를 위한 결단인가, 기의정난이었습니다.